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표현 소단의 이 한마디에 담긴 그 깊은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보죠. 자료를 보면요. 이 표현의 기본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상대방 말에 동의할 때, 네, 맞습니다. 혹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좀 부드럽게 반응할 때 쓴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우리말에 그러게, 나 맞아? 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시작은 동의가 맞아요. 근데 이 표현의 진짜 재미는 그 동의의 질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거든요. 아, 실감이요? 네, 보통 우리가 쓰는 yes나 ne는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긍정을 나타내는 좀 기능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딱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쏟아내는 그 기능 위에 부드러운 공감이라는 아주 따뜻한 겹을 하나 더 입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연결에 훨씬 무게를 두는 거죠. 감성적인 연결이라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쓰는 맞아라는 말은 뭔가 명쾌하게 깍 끊어지는데 쏟아내는 그 뒤에 여운이 남는 느낌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딱 그 지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당신 말이 100% 옳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니죠. 오히려 상대방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그러네 하고 나지막이 말하는 그림에 가깝다고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표현의 핵심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거나 사실을 판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아, 반대라고요? 네, 대화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상대방이 불안하지 않게 아주 부드러운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다리를 놓아준다? 생각해보세요. 대화 중에 누가 내 말을 딱 자르고 그건 아니지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요. 심지어 완전 맞아 라고 너무 강하게 반응해도 대화의 흐름이 한번 멈칫하잖아요. 아, 맞아요. 갑자기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쏟아내는 그럴 위험 없이 당신의 말이 나에게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계속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더 가까운 거예요. 와, 대화를 이어가는 다리 역할이라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듣고 보니 자료에 딱 맞는 예시가 있었어요. 친구가 역해서 오늘 좀 춥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요. 이게 그 다리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여기서 쏟아내라고 답하는 건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기온이 영하 2도라서 객관적으로 춥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보다는 네가 지금 춥다고 느끼는구나. 그 감각에 나도 공감해. 라는 의미가 훨씬 강한 겁니다. 아,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저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어떤 점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도 안 춥고 오히려 좀 덥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친구가 춥다고 할 때 쏟아내라고 하면 그건 제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뭐랄까 일종의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공감의 표현을 먼저 하나요? 이게 좀 위선적이거나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혼란스러워 하세요. 아, 그런가요? 네, 여기서 핵심은 사실, 즉 팩트하고 진실, 즉 truth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요? 내가 춥지 않다는 건 나에게 사실이죠. 하지만 친구가 춥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 또한 그 친구에게는 명백한 진실이거든요. 아, 소단에는 전자인 객관적인 기온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후자인 친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그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행위인 거예요. 와, 이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는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 이건 거짓말이나 위선이라기보다는 관계의 조화를 사실의 일치보다 더 우선시하는 일종의 사회적 지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날씨가 춥다는 명제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네가 춥다고 느끼는 그 상태를 인정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돼요. 그럼 자료에 나온 두 번째 예시도요. 친구가 이 영화 꽤 재밌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주관적인 감상. 이것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감정의 확인이니까요. 네. 날씨라는 객관적 현상이랑 영화 감상이라는 주관적 의견, 이 전혀 다른 두 상황의 쏟아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의 초점은 말의 내용, 즉 메시지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 메신저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게. 네, 네가 한 말이 맞아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구나. 나는 그 마음에 동조하고 있어. 라는 훨씬 깊고 따뜻한 차원의 소통인 거죠. 이야,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에게 공감한다. 그 말이 모든 걸 그냥 딱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게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작동할까요? 어떤 의미시죠? 만약 제가 친구 의견에 명백히 반대하는데도 쏟아내라고 일단 말한다면 그건 공감이 아니라 그냥 갈등을 피하려는 회피가 아닐까요? 오히려 좀 진솔한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드디어 이 표현의 다른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네요. 아, 다른 얼굴이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쏟아내의 가장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소셜 쿠션이나 방어막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셜 쿠션, 방어막. 네, 상대방 말에 딱히 동의하지도 않고 뭐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도 않을 때, 그럴 때 가장 손쉽고 안전하게 대화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 영혼 없이 아, 쏟아내 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할 말 없음에 아주 공손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일본인 상사랑 회의할 때였는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했더니 상사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쏟아내, 쏟아내 이러는 거예요. 아, 전형적이네요. 저는 당연히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줄 알고 신나서 계속 밀어붙였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냥 내 이야기는 잘 들었다는 신호였고 제 아이디어는 완전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그 상황이 퍼즐처럼 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정말 전형적인 사례를 경험하셨네요. 바로 그게 메시지에만 집중하면 빠지게 되는 함정인 거죠. 그 상사는 내 아이디어에 동의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네네. 네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그 행위와 열정은 잘 보았다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이처럼 쏟아내는 때로는 적복적인 공감의 다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는 문을 아주 부드럽게 닫는 예의 바른 문지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양면성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럼 비슷한 뉘앙스의 다른 표현들이랑은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인 소데스네. 나 정말 강하게 동의할 때 쓰는 소노토리 같은 말도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표현들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선 소데스네는 기본적으로 소다네랑 기능은 같아요. 같은데 훨씬 더 공손하고 격식 있는 표현이죠. 친구 사이보다는 직장 동료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로 사용하고요. 네. 반면에 소노토리는 바로 그거야, 전적으로 동감이야 이런 뜻이라서 감정적 공감보다는 사실관계나 논리에 대한 100% 동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확신이 있을 때만 써야 하는 표현입니다. 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타시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건 듣고 보니 그렇네, 확실히 그렇네 정도의 뉘앙스예요. 상대방 말을 듣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거나 인정할 때 사용하죠.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동의의 강도나 결이 전부 다른 셈입니다. 와, 정말 복잡하네요. 단순히 동의라는 한 단어로 묻기에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일본어를 배우거나 일본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단어를 그냥 1대1로 치환해서 외우는 거잖아요. 애플은 사과,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단어장 외우듯이. 하지만 언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나 사고방식이 응축된 유기체와 같아요. 소다네를 그냥 I agree로만 외우면 이 표현이 가진 관계지향적인 속성, 때로는 방어적인 속성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거죠. 아, 상대가 소다네라고 했을 때 내 의견에 100% 동의했구나 라고 오해해서 이를 그르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부드러운 공감을 표해야 할 순간에 선호또리처럼 너무 강한 표현을 써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단어 하나를 아는 걸 넘어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의 온도와 습도를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언어 지식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문화적 이해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소통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건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소다네라는 이 한 문장이 일본의 소통 문화를 어떻게 대변하는지 엿볼 수 있어요. 아, 문화까지요? 네. 흔히 일본 문화를 화해 문화, 즉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라고 하잖아요. 대화에서 직접적인 충돌이나 갈등을 피하고 집단의 유대감을 해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죠. 네, 그렇죠.
소우단에는 바로 그런 문화적인 태도가 언어 속에 아주 아름답게 녹아든 결정체 같은 표현이에요. 내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일단 수용한 뒤에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풀어가는 소통 방식. 이게 이 표현의 바탕에 깔린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까지 들어가 봤네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의 표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편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공감의 신호였다가 때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한 영리한 완충제가 되기도 하는 아주 입체적인 표현이었어요. 맞습니다. 대화는 정보 교환의 장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확인하고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소단에는 그 후자의 역할에 매우 특화된 고도로 사회적인 표현이 셈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대화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숙제가 남긴 하지만요.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 중에도 오늘 살펴본 수호단해처럼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관계의 온도나 감정을 담고 있는 표현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한국어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에도 단순한 격려 이상의 복잡한 뉘앙스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죠. 오늘 한번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보석 같은 표현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